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두 번째 영상 컨텐츠 제목은 테슬라 탑니다. 여러분, 저 이제 테슬라 탑니다. 테슬라 주식을 탈까요? 아닙니다. 주식? 테슬라 주식은 이미 타고 있습니다. 이미 타고 있고요. 테슬라 차량을 앞선 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테슬라 차량을 몰아봤습니다. 제 차입니다, 제 차. 근데 인도를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제가 그 출장 기간이어가지고 계속 못 타고 있다가 이번에 돌아와서 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관련해서 차량 관련해서 그리고 주식 관련해가지고 그냥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만들어봤습니다. 예. 테슬라 구매 후기입니다. 기존의 제 차와의 차이점. 기존의 제 차는요, BMW X3 3.0i입니다. 그리고 BMW X3 3.0i 3.0i입니다. 그 이전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제가 당연히 몰아봤던 차는 많겠지만 소유했던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차는 현대차였나? 현대 소형차였나? 그 클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차는 BMW 320i 그리고 세 번째 차가 BMW X3 3.0i였습니다. 사실 그 다음 차 원래 계획했던 거는 M3였습니다. 이게 차량 가격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나중에는 다음에는 M3 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M3를 못 사고 계속 X3만 계속 타다가 이번에 모델 3로 바꿨습니다. 이거 차량 구매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좋은 차를 타다가 차량을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다가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니까 좀 그렇죠.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것저것 BMW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이것저것 좀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차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별로 사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모델 3를 후보군에 올리기 전까지 생각했던 게 그랜저 이번에 신형 나온 거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 G90, 그리고 또 기아 K9, 그리고 사실 아반떼, 저는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가성비. 그리고 소나타, 요 정도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랜저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당연히 현대 차량이 옵션 내부 인테리어면은 거의 세계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그런데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BMW 타면서도 BMW가 옵션에서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BMW에 있는 것도 제가 안 쓰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BMW에 있는 것도 제가 안 쓰는 기능들이 태반이라 가지고 제 구매는요, 저의 기호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아주 좀 요구치가 높고, 그 외의 것은 거의 제 고려 대상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랜저도 계속 고민을 했지만 그 가성비, 가격 대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었고, G90은 멋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인테리어에 있어서 가장 좋게 느꼈던 건 G90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일평생 살면서도 외관에 있어서 딱 한 번에 저거 이쁘다, 저거 멋있다, 저거 사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준 차가 별로 없었는데,
이 차량 G90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뭐 내부 옵션이라든가 기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부담하기 힘든 좀 가격대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려 대상에 치였고, 기아 K9은 봤는데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한 방에 딱 오질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막 딱 보자마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자마자 막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충동 구매는 아니고요. 보자마자 야 이거 되게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또 거금이지 않습니까? 거금인데 집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저거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후보군에 있는 차량들이 괜찮은 차량은 맞지만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없었습니다. G90은 야 이거 사고 싶다 라는 느낌을 주었으나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고려 대상에서 이게 배제했죠. 근데 모델 3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델 3는 제가 뭐 시승을 해보지도 않고 샀는데, 모델 3는 되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부도 극단적으로 뭐 없습니다. 중앙에 그거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뭐 극단적이죠, 차량이. 예, 뭐 단차 극단적이죠. 그리고 운동 성능 가격 대비 극단적으로 좋고, 그리고 또 뭐 아주 이 장단점이요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데, 제가 딱 원하는 차량이 딱 이거였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안 좋아도 뭐 나는 신경 안 쓰니까 저 단차 신경 안 씁니다. 비만 안 새면 됩니다. 비만 안 새면 되고, 뭐 풍절음 하도 뭐 풍절음 어떻고 뭐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은 제 차량 BMW X3보다 조용하던데요? 조용합니다. BMW X3보다 조용하고, 그래서 풍절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다지 믿지도 않았지만, 설령 무슨 그 소음이 심하다 그래도 무슨 포터 정도는 안 나오겠지. 만약에 제가 무슨 그 용달차 포터보다 큰 소리가 났으면은 제가 뭐 실망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살 때 에이 뭐 포터 정도만 아니면, 그리고 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X3 정도만 아니면 뭐 나는 만족이야, 이런 생각 샀는데, 기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예, 제가 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조용한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제 소비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저는 이런 차량 구매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소비가 그렇습니다. 뭐 핸드폰, 뭐 가전제품, 아니 뭐 집, 부동산 이런 걸 살 때도 저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 아주 부합되는 그 최선의 선택지가 이 모델 3였고, 그래서 저는 구매를 결정하고 시승도 하지 않고, 저는 뭐 이 차량들 제가 앞서 샀었던 뭐 클릭, 뭐 BMW 320, 뭐 3.0 이런 거 시승을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산 건 아니고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러고 샀죠. 예, 그러고 샀는데 다 뭐 제 예상 안에서, 그 단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점이 아니었고, 장점은 제가 생각했던 장점보다 더 장점이었던 그러한 구매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결국은 사게 된 게 이번 모델 3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가 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요새 뭐 차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데도 뭐 BMW랑 뭐 모델 3 정도 살 정도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이런 어떤 리뷰를 해야, 후기를 해야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제 기존 차량 BMW X3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기존의 자동차를 소비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뭐 5, 6천만 원대 차량인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마감인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예. 저도 하도 그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거를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봤으면은 그마저도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독일차, 자동차 하면 독일차, 기존 여태까지 자동차 하면 독일차 아닙니까? 기존의 차량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그거를 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 차량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독일차만한 거는 뭐 없죠. 마감도에 있어서 그 주는 느낌 딱, 와, 이거 되게 잘 만든 차량인데, 되게 세심한데, BMW 탔을 때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야, 얘네들 진짜 뭐 조립하기 귀찮았나 보네, 얘네 그냥 대강 조립했구나 라는 느낌은 주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저 뭐 비만 안 새면 되지.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막 대강 만드는 걸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정성,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저는 안정성은 이미 모든 차량들을 다 추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 쓰이는 강도, 그 어떤 그 차량 자체가 그런 면들을 정말로 중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겁쟁입니다. 예전에는 뭐 과속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되게 과속도 안 하고, 지금은 내가 바치면 살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항상 고민하면서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충돌 테스트 영상을 봤을 때, 야, 이거 최고다. 그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로 뭐 이미 최상이죠. 이 테슬라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낫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 안 좋습니다. BMW 제가 기존에 타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근데 차량 가격이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고, 그리고 뭐 유지비까지 합치면 2배가 훨씬 넘죠. 예. 차량 가격만 하면 2배가 안 되는데 유지비까지 합치면 2배 가격이 훨씬 넘습니다. 재질은 극단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재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든 건 뭐 기능만 제대로 발휘해주면, 예를 들면 방수 마감재, 방수제들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싸구려 틱한 거는 처음 봤다라는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방수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수리할 때도 싸게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고급 재료 쓰면 그만큼 수리할 때 뭐 보강할 때 더 많이 드니까 그렇고. 그리고 고급감은요, 문짝은 고급감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문짝 말고는 당연히 제 기존 차량에 비해서 다 별로였습니다. 다 별로였는데 저는 뭐 신경 안 쓰니까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왜 BMW 샀냐면요, 사실 왜 좋은 차 탑니까? 안전도를 위해서. 제가 뭐 테슬라 좋다 안전도 최상이다 그러지만, 물론 그 충돌 테스트가 같은 등급을 받은 차량들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다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영상 테스트를 직접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조금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 드러나는 어떤 그런 안정도를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안정도 테스트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높은 단계를 마련하면은 테슬라만한 차량이 없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사실 고급 차량, 뭐 몇 억대 차량을 왜 삽니까? 뭐 우리가 카레이서도 아니고 운동 성능을 위한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죠. 젊은 친구들은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뭐 공도에서 200km 뭐 타려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경제속도 확실히 지키고, 경제속도보다도 과속은 절대 안 합니다. 겁이 많아서. 근데 그때는 되게 그런 거 많이 따졌거든요. 제로백 이런 거.
그랬는데 잠깐 얘기하다 뭐가 샜는데 어쨌든 간에 그 BMW가 주는 어떤 퀄리티에서는 대부분 다 떨어지는데 그 의외로 문짝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 BMW를 탈 때도 문짝이요. 이게 두께도 상당하고요. 이 뭔가 열고 닫을 때의 느낌도 다르고 뭔가 딱 봐도 야, 이 문짝 되게 비싸다. 문짝 하나가 뭐 4, 500 하더라고요. 문짝 하나가. 예. 문짝 하나가 4, 500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론 문짝 하나에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하는 차량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예. 이 모델 3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차량의 고급감을 어떤 평가하는데 이 문짝을 좀 기준을 많이 삼게 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문짝은 기대 이상으로 되게 고급스러웠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웠습니다. 뭐 제가 뭐 내부라든가 이런 거 뭐 영상은 봤습니다. 내부 그 문짝 뜯어보고 뭐 안에 어떻게 되는 거 봤는데 그냥 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제가 그냥 비교하는 거에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외관적인 면에서는 다 기존의 차량이 나왔다. 근데 운동성은요, 제가 이 운동성은 기대를 훨씬 초월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야 뭐 제로백이나 이런 거를 따지고 마력, 토크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는 그 X3도 3.0 3000cc였고 그리고 그 다음 차량 사고 싶었던 게 M3 아주 훌륭한 차죠. M3였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뭐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급속 발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저는 차 타는 걸 싫어합니다. 차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좋은 차를 탔던 거는 어릴 때 그냥 여자친구 만나고 남들한테 나 돈 있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 그 마크 붙어 있는 거 BMW 뭔다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뭐 지금도 뭐 돈만 뭐 한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지금도 당연히 뭐 되게 좋은 차를 사겠죠. 근데 되게 좋은 차를 사도 결국은 테슬라 로드스터 요새 나오는 테슬라 로드스터 뭐 P100 이미 나와 있는 뭐 모델 S P100D 이런 걸 삽니다. 이제는 뭐 전혀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에는 전혀 메리트 전혀 뭐 끌리는 게 없고요. 그 로드스터 그 차 사고 싶습니다. 로드스터 사고 싶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모델 S 샀겠죠. 돈이 한 30억 정도 있었으면 모델 S 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모델 3가 중에서도 가장 그 저렴한 모델인 스탠더드 플러스를 샀는데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50km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존의 차량들도요. 그 1년간 주행 거리가요. 7, 8천 km입니다. 7, 8천 km. 별로 타지를 않습니다. 별로 타지를 않고 평상시에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전철 같은 거 타는데 사실 제가 이거 모델 3 산 거는 지금은 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운전하기 싫어하는 내 성향을 봤을 때 이거 진짜 자율주행이 돼서 기차를 탄 것처럼 전철을 탄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차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델 3를 산 겁니다. 제발 그날이 빨리 와서 제가 운전 안 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제 취향과 제 그 요구치를 만족시켜주는 아직은 만족시키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주 상대적인 우위에 서 있는 게 테슬라였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이렇게 뭐 별로 이제는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긴 해도 운동성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어쨌든 제가 차량을 구매했던 것들이 그런 쪽에 뭐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BMW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악셀을 끝까지 못 밟았습니다. 거의 뭐 50%도 못 밟아본 것 같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가 너무 빨리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5.6초도 이 정도인데 3.6초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하겠더라고요. 2초 차이는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로드스터 2초라고 하는데 미쳤죠. 그건 뭐 미친 가속력 아닙니까? 2초면은. 예. 정말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진짜 뭐 진짜 지금 기존에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제가 돈이 계속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M3로 못 바꿨는데 계속 제가 진짜 계속 사고 싶었던 차. 제가 클릭을 살 때도 사고 싶었던 차는 320을 살 때도 X3를 살 때도 제가 이게 살면서 사고 싶었던 차는 M3였습니다. M3.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M3가 아니라 그 뭐야 로드스터를 사고 싶고 또 사이버 트럭을 사고 싶습니다.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가 얼마죠? 로드스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버 트럭을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트럭도 사고 싶고 로드스터도 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제 그 수십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어온 이 생각들을 바꿔주는 회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슬라. 가속력 5.6초 저에게 있어서는 차고 넘칩니다. 무섭더라고요. 못 밟겠더라고요. 너무 빨랐어요. 미쳤더라고요. 아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제 느낌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어쨌든 그 가격 대비 최상의 운동 성능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차량을 샀고. 예,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제가 이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게 이 느낌, 제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타고 봤을 때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를 접하고 나서의 제 이 어떤 감동과 그 어떤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부족한 어휘력에서 나오는 그 부족한 어휘력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걸 들으시면서요, 그 느낌이 대단했구나라는 거를 좀 같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로 넘어가면요, 이거 아주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내부 마감재 이런 거 보면 당연히 BMW가 훨씬 좋은데, 그리고 딱 봐도 싸구려틱한 걸 많이 썼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쓰니까요. 자꾸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왠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BMW를 계속 BMW가 사실 옵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옵션 가격 대비 옵션 좋은 건 뭐 한국차 현대기아차 타시면은 되게 좋죠. 앰비언트 휘황찬란 멋있습니다. 보기에 진짜 좋고 여러가지 뭐 삐까번쩍합니다. 제 BMW만 해도 이 테슬라보단 그런 면에서는 낫죠. 근데 제가 제 차량에 제 와이프랑 저만 거의 뭐 90% 이상은 그렇게만 타고 남을 태우질 않습니다. 남을 태우지도 않고 남 보여줄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도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버튼들 중에 제가 사용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정도에 있는 그 정도의 기능만, 그 버튼들만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극단적인 소비 성향을 갖고 있어서 딱 제가 필요한 것만 테슬라가 딱 제공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쓰지도 않는 거 있는 거 보는 것도 좀 이렇게 별로였는데 그 버튼들 다 빼줘가지고 다 다행입니다. 저 웃기는 게 저는 그 사람들 뭐 계기판도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그 계기판을 보질 않았습니다. 저 항상 그 계기판 위에다가 뭐야 이거 핸드폰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뭐 RPM이고 속도계고 안 봅니다. 그러면 야 너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 그냥 그거 뭐야 이거 뭐 핸드폰 올려놓고 거기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띄워놓고 봅니다. 내비게이션 뭐 네이버 내비게이션 이런 게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티맵 이런 게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올려놔가지고 속도가 안 봅니다. 속도계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에 다 나오고 지금 뭐 이거 뭐냐 이거 모델 3도 마찬가지로 속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고도 넘치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제가 딱 저 같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딱 맞는 이런 상품을 줬는지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아주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혀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 생각했던 바도 아닌데 딱 타자마자 이미 뭐 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도 뭐 많이 이미 접하긴 했지만 당연히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타보고 나서 이 중앙에 있는 스크린이 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미 뭐 차박을 하시면서 그 커플 차박러 분들이 차박을 하시면서 저녁에 뭐 중앙에 있는 스크린으로 영화 보시고 이런 걸 봤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제가 직접 딱 차를 타보고 그거를 딱 보고 몇 번 눌러보고 화면을 접하는 순간에 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도를 주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어쨌든 간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에 또 그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차량을 살 정도면은 저는 투자자로서 돈을 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을 사기 전에 뭐 이미 투자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테슬라에.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샀는데요. 그 두 번 산 기간이 거의 1년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샀으니까요. 첫 번째 산 거는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월 달에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대, 200대 후반 아니면은 300대 초반에 한 번 사고 그리고 이번 3월 24일 300대 이것도 그때도 300대에서 350대 사이였죠. 그렇게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이미 이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딱 느끼셨을 겁니다. 200대 후반에 처음 사고 그리고 코로나 때 300대 초중반에 샀다고? 300대 초중반에? 날짜도 대강 나오죠. 저 딱 3월 24일에 샀습니다. 3월 24일. 한번 3월 24일이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3월 24일에 그 테슬라 가격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3월 24일에 테슬라 가격이 3월 24일에 테슬라 가격이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저 이거 편집 못합니다. 편집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시간 대비 그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 어떤 편집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은 제가 천천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컨텐츠를 만들지를 못해요. 만들지 못하니까 그 3월 24일이 에? 뭐냐? 에? 여기 보면요 3월 24일에 제가 3월 24일에 뭐 저가가 474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3월 24일에 샀나? 희한하네.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다고? 3월 23일에? 3월 23일도 400대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제 평균 구매 단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평균 구매 단가. 평균 구매 단가가 잠시만요. 저의 평균 구매 단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둥
평균 구매 단가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평균 단가가 아이고 예 거의 다 찾았습니다. 평균 단가가 323불입니다. 323불. 예. 어쨌든 뭐 제가 3월 20 저는 제가 기억하는 기로는 3월 24일에 3월 23일에 샀나 3월 24일에 샀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400이나 주고 샀다고? 예 어쨌든 간에 제 평균 단가는 323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323.426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 평균 단가는 323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300대 두 번째 구매한 게 350 초반에 300대 초중반에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언제 샀는지는 뭐 별로 찾아볼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제 평균 구매 단가는 323이고 323점 몇 323이고 그리고 뭐죠?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샀다. 제가 만약에 400대에 샀으면요 뭐 200대 샀겠죠. 그러니까 323이라는 게 나오겠죠. 200대 뭐 중반 뭐 어딘가 그쯤에서 샀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뭐 작은 한 부분이죠. 작은 한 부분. 이 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뭐 이게 7월 6일 뭐 6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테슬라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뭐 테슬라의 영향이 큰 다른 것도 뭐 대부분 테슬라 정말 많이 올랐는데 다른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뭐 많은 사람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럼 다 테슬라 사지 아쉽지 않냐? 안 아쉽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장점은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요, 그냥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게 돈 벌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해놓은 수익률, 제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만족되는 이상은 그 이상의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더 벌었어야 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구하는 연간 수익률은요 최소 10% 많으면 20% 정도 매년 20% 정도면 더 할 나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거 매년 20% 수익률을 바라는 것도 이것도 욕심이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수익률 20%를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 안 사서 아쉽냐고요? 글쎄요.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당연히 뭐 테슬라 주식 같은 주식만 계속 제가 뭐 산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3, 40년 뭐 50년 60년 뭐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해나갈 투자해서 테슬라 같은 주식만 만든다면요 여러분 진짜 뭐 1년에 뭐 100% 200%씩 봐가면서 이러면 진짜 5년만 지나도 5, 6년만 지나도요 누구야 워렌 버핏만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6년만 지나도. 왜 그게 가능한지는요 직접 여러가지 방법, 이게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수익률을 고수익률을 확정적으로 100% 200% 되는 수익률을 거의 뭐 한 7, 8년 10년 계산하기 쉽게 10년을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면요
정말로 많은 추가적인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방식도 생기고요.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주식 아니라도 그 어떤 주식을 갖고 해도 10%에서 20%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그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 여러분, 이 이상만 돼도요. 저는 연간 20% 이상만 돼도 이미 그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 아니라도요. 뭐 당연히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렇게만 연간 20%만 해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 금방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요번에 테슬라 더 샀어야 됐는데, 뭐 더 샀어야 됐는데, 아 이거 내가 샀으면은 이거 내가 놓쳐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면요, 이 수익이라는 건요, 수익률이라는 건요,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꾸준히 나오는 수익률이 실력이지, 어쩔 때 나오는 수익률은요, 운입니다. 운. 그 운을 쫓으시다 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제 강점은요,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제대로 이거를 그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런 거 컨트롤 못하면요, 주식 못합니다. 오르면 올라서 기쁘고 내리면 내려서 슬프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심리적으로 타격받아가지고. 저는 뭐 올라도 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내려도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돈을 벌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돈을 벌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지고 기쁘다는 거는요, 오르면 오를수록 기쁘다는 거는 내리면 내릴수록 슬프다는 건데, 그렇게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하면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한다면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아, 못한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 단정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못 버팁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게 배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요, 심리적인 매매를 안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놀라울 정도로 그걸 컨트롤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이거 너무 모호한 부분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그 주식 매매,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는 지식이겠죠? 관련 지식. 하나는 심리입니다. 돈을 버는데, 투자에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은요, 한 10년 공부해야 될까요? 20년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천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천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심리조절 실패 못해서 그렇죠. 뉴턴도 얘기를 하다시피 뭐 그분이 실패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심리를 컨트롤을 못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알지를 못하고 하면은 여기에서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공부 못하셨던 분들도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지, 열심히 하면 다 하죠. 관심 있고 난 주식으로 돈 벌 거야,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했으니까 못 하는 거지, 주식으로 돈 벌 거야, 주식으로 많이 똑똑해질 거야, 그러신 분들 다 똑똑해질 수 있고 다 많이 배울 수 있죠. 뭐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누구는 뭐 빨리 배우고 좀 늦게 배우더라도 많이 더, 남들 10번 공부할 거 뭐 20번 공부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심리에서 갈립니다. 자신의 심리를 컨트롤 못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타인의 심리를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지식적인 면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야 뭐 앞으로 증명해 나갈 문제이지 이거를 뭐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뭐 주식시장에서 뭐 제가 이거 아무리 뭐 지식이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자를 이기겠습니까? 말로는 못 이깁니다. 근데 뭐 말로 이기고 지식으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아는 게 많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을 실제로 버는 게 중요합니까? 그쵸? 그쵸? 주식에 대해 있어서 그 투자에 있어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뭐 강남 아주머니들 강남 아줌마들 있죠. 그 사람들이 경제에서 똑똑할까요? 아니면은 무슨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잘할까요? 하지만 그 강남 아줌마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정말 다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를 하자면 돈을 단기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수십 년에 걸쳐서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걸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얘기는 뭐 그 테슬라 차량 얘기하고 테슬라 주식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외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 뭐 그 외의 얘기들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가 제가 3명까지 있는 걸 보고 갔는데, 3명까지 있는 걸 보고 갔는데 이 그 뭐냐 이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 한 열흘, 출장 기간 동안 열흘 동안 제가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열흘 동안 3분이 더 생겼더라고요. 와, 이씨,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대도 안 했던 3분이 생겨서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야, 내가 그 출장 가기 전에 한 며칠 동안 되게 열심히 하루에 막 3-4개씩 올리고 그랬는데도 진짜 1명 늘고 안 늘었는데 제가 출장 가 있는 그 열흘 동안에 3분이나 생겨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획은 편집도 좀 더 잘하고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전업 유튜버라든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제가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제 우선순위를 나눠서 하는데, 제가 이게 유튜브가 우선순위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이게 너무 그 쉬운 분들한테 쉬운 거겠지만 이 편집을 전혀 잘 못하는 이런 저에게 있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시간이 너무 그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좀 많이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제 얘기를,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면요, 그 제 채널의 그 특징은 이런 거, 제가 극단적이라 그랬죠. 제가 추구하는 소비도 극단적이고 제가 하는 거 극단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 저보다 잘하시는 부분들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 편집으로는 다른 분들을 이기기에는, 다른 분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면들도요, 뭐 환율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자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저는 뭐 차트 보는 거, 뭐 저도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들은 환율, 뭐 그리고 경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도 도움 됩니다. 뭐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들이 예를 들면 뭐 ETF, 뭐 사업, 재무제표, 뭐 영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도움 됩니다. 이런 것도 도움 되는데 이런 걸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얘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일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찾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다들 저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보다 낫고 그리고 어떤 몇몇 분들이 엄청나게 괜찮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가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딱 항상 이럴 때마다 바로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오건영.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걸 같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율, 외환 이분이 외환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듣고 계시다 보고 그리고 제 채널을 계속 보시면서 그리고 계속 꾸준히 그 투자를 해나가시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는 아실 날이 올 겁니다. 그 아실 날을 아실 수 있는 날을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본인이 열심히 실력을 높여가시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두 번째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열심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라도 있어야지 예, 무언가를 제 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그쵸. 지식적인 건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환율, 재무제표, 영업, 이익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전망 지표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강원국님이 소개해주신 여러 사이트, 백테스트 사이트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 뭐 레이달리오 그리고 뭐 소수몽키님이 여러 가지 해주시는 것들, 소수몽키님, 강원국님 그리고 존리 대표 그리고 오건영 씨 그리고 그 누구야 신사인당님에 출연해 주셨던 여러 사람들과 신사인당님 본인 그리고 또 그 뭐 레이달리오 그리고 레이달리오가 얘기해주는 어떤 포트폴리오 아니면 뭐 그 경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운용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있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분들에 들어가면 이런 지식들이 정말로 잘 정리들이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율 중요해. 금, 국채 이런 거. 포트폴리오? 그래 포트폴리오. 레이달리오 좋아. 근데 또 뭐는 없을까? 더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최선인가?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1년에 한 번 조정하라고? 그럼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준은 기간이야?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런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투자하시면서요 계속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의문점. 상장 폐지된다는데? 상장 폐지 안 되면 이건 어떻게 이런 위험들을 계속 겪어나가실 거고 위험들을 계속 부딪히실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접하실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위험도를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실 거고요. 그러실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요. 확실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매매라든가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얘기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이 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뭐 냉철 TV에 이분 성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주식농부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을 갖고 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은 노하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뭐 저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아니죠, 두 개 다겠죠.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꾸준히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상당히 뭐 10%,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저랑 같은 것을 노하우를 아시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저도 뭐 그래도 뭐 적은 부분이긴 하나마 저만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렇고, 제가 여태까지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리포트 이런 걸 해도 저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 굳이 뭐 제가 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거나 다 남들도 다 해줄 얘기들인데, 저는 딱 그 앞으로 계속 추구해가는 방향들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만 할 건데, 사실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고 제가 여태까지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도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말씀 안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지려면은 구독자와 좋아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대가를 주고 받습니다. 대가를 주고 상대방의 무언가를 받아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경쟁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자식이나 제 와이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안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돈 문제는 정확하게 합니다. 뭐 되게 계산적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 이게 계산적이고 피도 없는 이게 아니라요. 거지근성으로 혹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거 당연히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한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서 야, 너 돈 많은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나 친한 친구잖아. 네가 나보다 돈 많은데 그냥 나한테 빌려준 거 2, 300만 원 그냥 없었던 거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는 이게 옳은 논리 같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인사만 하고 지나거나, 어쨌든 그냥 그런 사람들 저한테 있어서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일단 저도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네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네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돈을 좀 더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지언정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뭐 마더 테레사라든가 다른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그게 가능한 건요, 그분들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퍼줘도 넘치는 사랑이 있고, 퍼줘도 넘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서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몇 안 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면요, 제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동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 공유 드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구독자와 좋아요. 물론 구독자와 좋아요가 많아지고 시청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저한테도 당연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것과 동시에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말 그대로 여러분 그 계산을 안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 뭐 아니면 10대 7살 뭐 아니면 40대 50대 연령대가 다양하시겠지만 연간 10%에서 많으면 20%의 수익률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두고 보실 때 연간 10 내가 본인이 맨날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률 뭐 아니면 5% 10% 정도의 수익률 올리다가 그거를 5% 혹은 5%씩 5%가 10%가 되고 10%가 15%가 되고 이렇게 5%씩 수익률을 오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그 좋은 건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너 최고 뭐 한 20% 올린다고? 최저 10%? 그러면 뭐 한 평균 뭐 많아야 한 15에서 17% 정도니까 네 실력이겠네? 그럼 내가 너한테 25% 혹은 30% 올릴 수 있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 만약 그 방식이요 정말로 그렇게 확정적인 거 그런 게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5% 10% 올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방법을 알려준다면요 저는 뭐 그 값어치는 말 그대로 수십억이죠. 수천억이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다면요. 그건요. 구독과 뭐 좋아요 이 수준이 아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제 아버지, 제 부모 이거 아니죠. 좀 말이 좀 얘기하다가 좀 그 과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계속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예,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다면서 왜 그런 거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시면요. 아유, 별로입니다. 별로. 예.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말이 많이 샜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성공적인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